평균적으로 보면 대부분 성장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시기를 메브리코의 적정 시기로 꼽을 수 있겠네요. 마크 성형외과. 메브리코는 매의 부리 형태를 닮아서 그렇게 불리우는데요. 코뼈와 코 연골이 볼록 튀어나온 걸 메브리코라고 해요. 이건 선천적으로 발생하면 어린 시절에는 잘 보이지 않고요. 사춘기 이후에 얼굴뼈가 성장하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건 보통 유전적인 원인이 제일 많고요. 다음으로 후천적으로 생긴 메브리는 코의 뼈와 연골에 충격이 가해져서 그 당시에는 크게 인지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충격을 받은 부위가 더 자라게 되면서 메브리코가 될 수 있습니다. 메브리코의 특징을 꼽아보면 높은 콧등 부위, 낮고 작은 코끝, 그리고 불룩한 형태의 코 등을 들을 수 있겠습니다. 메브리코는 코끝이 처지고 화살코 형태가 많은데요. 그래서 코끝이 좀 낮아 보입니다. 튀어나온 콧등으로 옆모습에 좀 자신이 없어 하세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사나워 보인다, 나이 들어 보인다 라는 이미지를 부드럽게 개선하고 싶어 하십니다. 이들 경우에 속하신다면 한 번쯤 수술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메브리코 수술을 언제 하는 게 적정한 시기일까요? 얼굴뼈의 성장은 다른 부위보다 늦게 이루어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시기를 따져보면 얼굴뼈와 코뼈의 성장이 모두 끝났을 때가 가장 적정하겠죠. 성장이 어느 시점에 딱 끝났다고 정확히 판단하는 건 개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고2, 고3 정도면은 대부분 성장이 끝났다고 보기 때문에요. 이 시기를 메브리코의 적정 시기로 꼽을 수 있겠네요. 메브리만 깎을 수 있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물론 메브리만 딱 깎아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되는데요. 이 메브리 부분이 크지 않고 콧등뼈가 넓지 않고 코끝이 높이가 어느 정도 적당히 있어야지 메브리만 살짝 다듬어도 예쁜 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우에는 메브리는 건드리지 않고 코끝만 살짝 올려서 해결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가성 메브리라고 합니다. 가성 메브리는 메브리 코가 원래 있지는 않지만 코끝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코가 볼록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코끝만 살짝 올려주면 매끈한 라인이 생기면서 쉽게 교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메브리와 코끝을 같이 수술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끝을 세워주고 메브리를 깎아주면 약간 울퉁불퉁한 라인이 생길 수가 있어서 튀어나온 부분을 낮춰주고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생기면은 연골이나 조직으로 그 부분을 채워줘서 반듯한 라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이제 코 수술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남성분들은 일단은 정면에서 봤을 때 일자, 그리고 옆에서 봤을 때 직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이제 정면에서는 일자, 옆에서는 직선에 가깝지만 살짝 오목한 라인. 그 두 가지를 본인 얼굴에 어울리게 챙겨드리면 이제 멋있는 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높이의 변화를 주면서 내가 화려한 걸 선호하면 좀 더 높게, 자연스러운 걸 선호하면 낮게, 이렇게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얼굴은 자세히 보면은 대칭인 게 하나도 없어요. 코도 마찬가지예요. 코는 하나지만 콧구멍을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 양쪽이 비대칭인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도 비대칭인데 비대칭뿐만 아니라 애초에 비주가 휘어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원래 휘어있는 경우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요걸 교정하려고는 하지만 완벽한 대칭을 만들기는 힘들어요. 요거를 대칭을 너무 만들려면 원래 목적이었던 코 모양 자체가 뒤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비대칭이나 휘어짐이 심한 분들은 비주가 휘어있는 부분이나 콧구멍 대칭을 맞춘 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수술 후에 비주가 휘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코 수술을 할 때 연고를 2번 사용해요. 일단은 기둥을 세울 때 1번, 그리고 마무리해서 코끝을 올릴 때 이렇게 보통 2번을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은 오른쪽 내지는 왼쪽에 선택을 해서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기둥이 세워진 쪽으로는 아무래도 볼륨감이 조금 생기면서 비주가 살짝 치우친 듯한 그런 느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렇진 않지만 이런 경우들이 드물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날개 연골의 비대칭. 겉으로 봤을 때는 다 대칭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수술을 들어가 보면은 날개 연골이 비대칭인 경우가 굉장히 흔해요. 수술할 때 아까 세워놨던 기둥에 다시 분리해서 묶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비대칭이 심한 분들은 미세하게 휘거나 콧구멍 비대칭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늑연골을 사용했을 때 휨 현상, 와핑이라고 그러죠. 이게 발생했을 경우인데, 늑연골이 통으로 나온 걸 우리가 잘라서 기둥을 세우게 되는데, 자르는 순간 이 모양이 살짝 변하게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변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괜찮지만 이게 자리를 잡으면서 약간 와핑, 힘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 경험적으로는 일단 너무 늑연골을 얇게 다듬었을 때 좀 더 휘는 현상이 생기는 것 같고, 어느 정도 두께를 유지하면 잘 안 휘는 걸로 보입니다. 마크 성형외과.